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원수의 여러 가지 증식 방법과 요령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밀원수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두 그루 심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봐요. 못 보는데 그래도 노는 땅이나 유지 아니면 밭두둑이나 이런 데에 그나마라도 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래도 작게나마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좀 한번 증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조금씩 이렇게 심어 놓고는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벌을 키우고 있다면 우리가 이 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은 가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밀원수 단지를 아주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 농가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회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원수를 보면은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삽목, 그러니까 우리가 꺾꽂이라고 그러죠. 그죠? 흔히들 이제 주변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꺾꽂이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어떤 거는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좀 유익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접목 증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품종인데 재래종이 있고 개량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래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 꽃 피는 개수도 좀 작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하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이제 개량된 거를 주변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가지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몇 개 꺾어다가 이 접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수종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분주라는 건 이제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포기를 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가 많이 나오니까 싹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씨앗으로 증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씨앗은 이제 우수품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씨를 좀 받아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증식을 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은 번식 방법으로는 기본 원리는 이제 이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그죠? 씨앗 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보면은 절벽가에 바위가 많이 무성한 이런 바위가 많이 저 있는데 그런데 자라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더 많이 달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그래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씨앗이라도 많이 남겨서 후손을 좀 멀리 이렇게 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솔방울을 많이 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쉽고 빠르게 증식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저기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략적인 저기 있어요. 여기 가장 쉽고 빠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삽목도 되고 씨앗, 치목이라고 그러죠, 치목. 구근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발레 이런 건 이제 요새는 흔히 이 외래종인데 이게 다육이라고 그러죠. 다육에서 많이 쓰는 적이고 분주, 접목 이런 방법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이제 시기는 어떤 거는 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기가 어떤 때 그 하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빠른 번식법은 이제 뭐 앞에서 봤다시피 분주라든가 또는 저기 접목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좀 많이 좋죠. 예. 씨앗을 뿌리면은 이게 F1에서 하고 F2, F3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은 좀 이 본래의 저기 추구했던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저기는 이게 이 분주를 한다든가 접목을 한다든가 이런 삽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F1이 저기 분주를 하거나 삽목 이런 거 저기를 접목을 할 경우에는 F1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의도했던 그 기능을 그대로 대물림이 되니까 효과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형태의 개량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청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하는, 가을에 하는, 청원 생명축제 같은 데 가면은 한 나무에 뭐 고추도 달리고, 가지도 달리고, 방울토마토도 달리고, 한 그루에 뿌리는 하나인데, 그렇게 이 달리게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볼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데려가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삽목의 원리는 거예요. 관리 방법은 그래요. 뿌리가 없이 하는 거니까 마르지 않게 습도를 높게 그리고 어둡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좀 밀폐형 관리가 좀 쉽죠, 그죠? 예, 그냥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하우스 같이 형태로 제가 그늘막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의도했던 대로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한 대로 삽목고 저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좀 편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노지에 하는 거하고 그런 그늘막이나 하우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품종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그래도 해보면은 어떤 품종은 어떤 데서 하는가 이런 거를 이번에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그릇에 이건 하나씩 심은 거죠, 그죠? 하나씩 심은 거고 이거는 그냥 한 저기에 여러 개 저기를 해서 심어 놓은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증식 방법으로는 가지나 뿌리, 잎 등을 일부를 잘라서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디 사이에 저기가 있어야 돼요. 발근하는 뿌리 부위, 근원체가 있어야 되고 이게 발달해서 이제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건 이제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한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마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유상근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잎을 따서 이렇게 꽂아도 되는 품종이 있어요. 잎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요즘에 저기 하는 다육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저기가 있어요. 외래종에서. 우리나라 토착종에서는 이런 게 좀 없는데 외래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로 증식을 하는 거죠. 뿌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따 다뤄지겠죠. 아카시아라든가 뽕나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어느 걸 할 건가 하는 거는 수목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감자 삽목이라 그래요. 감자 삽목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흔히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장미꽃
장미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식을 많이 시켜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감자가 있는데 거기다 가쟁이를 삽목을 하나 푹 꽂는 거예요. 이렇게 푹 꽂아가지고 이 땅에 묻는 거죠. 묻어놓는 거죠.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냐 하면은 감자가 이게 뿌리가 잘 나와요. 뿌리가 잘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상 습기가 있다는 거, 마르지 않는다는 거. 예, 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이 저기가 뿌리가 감자 안에서 뿌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관리가 좀 보다 편하죠, 그죠? 예, 그리고 분주죠. 요건 나누는 뿌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요건 복분자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가쟁이를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뭘 잘라서 요게 하나, 둘, 요게 원 뿌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요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톡톡톡톡 잘라서 심으면 돼요. 요건 다육은 이제 이렇게 잎을 이렇게 이 하면은 여기서 싹이 나와요. 다육 종류는. 요건 장미 삽목을 한 거예요. 장미 그 줄기를 삽목한데 요 경우가 비슷한 거죠. 여기서 뭐 이 감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과일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거죠, 그죠? 요건 당근에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당근에다가 꽂은 거예요. 이렇게 푹 꽂아서 당근처럼 묻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건 꺾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뭐 요건 기린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뿌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삽목 방법 중에서 줄기 삽목이 있고, 잎 삽목이 있고, 뿌리 삽목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죠. 삽목의 종류도. 줄기 삽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잎은 잎을 뚝 따서 하는 거,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삽목 방법. 그리고 삽목의 성공률은 적절한 시기 선택이 필요해요. 종류에 따라서 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제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삽목 부위는 아주 튼튼한 거. 그리고 햇순 말고 작년에 나온 순. 작년에 나온 걸 줄기를 잘라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1년 정도 묵은 거. 너무 묵으면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흙도 삽목 이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저기를 해야 돼요. 펄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마사토 이런 게 좋죠, 그죠? 관리는 햇볕이 직접 받지 않고 반근을 그 습도를 유지해주고 흙이 마르지 않게 하고 물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주면은 삽목이 썩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거 마사토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좋아요. 이제 꺾꽂이를 삽목이라고 그러죠. 그냥 뚝 꺾어서 심는 방법이죠. 그죠? 뚝 꺾어서 그냥 심으면 돼요. 뭐, 허브나 베고니아 뭐 이런 거 어떤 건 식물도, 그러니까, 나무 아닌 식물도 꺾꽂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꺾꽂이 방법은 건강한 튼튼한 줄기. 절단면 같은 건 이렇게 즙을 제거하고 그리고 햇빛이 저기 함께 되지 않게 이렇게 요런 약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꽃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약재를 파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담궜다가 이렇게 꺾꽂이를 하면은 밑에가 잘 안 마르니까 자른 부위가 그래서 뿌리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목 요거는 이제 접목이라고 그러는 건데 살펴보면은 요건 고치법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예로다가 어떤 저기가 있느냐 하면 뭐 고로쇠라든가 단풍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여기 중간에를 이렇게 깎아서 껍질을 벗기고서 여기다가 이제 흙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뿌리가 내려요. 그럼 뿌리가 내려서 어느 정도 되면 여기 똑 잘라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줄기는 그냥 두고 그렇게 하는 거 있고 1번은 주머니 삽이라 이 삽목이라고 그래요. 접목이라고 그래요. 1번은 주머니접 그리고 2번은 할접 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것도 합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접 4번은 절접 요건 교접 그냥 이렇게 푹 꽂는 거죠. 그죠? 그래가 이제 밀폐시키는 그런 적이고, 요건 휘무지라고 그래요. 앞에서 잠깐 봤죠. 복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당겨가지고 줄기를 하나 묻어버리는 거죠. 그죠? 요건 이제 눈접. 그 눈만 띄어서 이렇게 딱 맞춰서 딱 해가지고 밀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설접. 설접이라는 건 뭔 이야기냐면 혓바닥이라는 저기죠. 혀를 설이라고 그러거든요. 혀설. 그러니까 설접. 혓바닥 같이 이렇게 이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 3번 합접은 잘못하면 튕겨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튕겨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딱 고정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접. 요건 마찬가지예요. 요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뾰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접. 요건 이제 이 자라고 있는 나무 원줄기를 두고서 옆에다가 이 저기를 복접을 해요. 이게 저기를 뭐죠?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런 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접은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건 복접 하고 요건 박접. 껍질을 이 박피라고 그러죠. 박피. 박피. 박피라고 하는데 껍질을 살짝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저걸 붙이는 거고, 4번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4번 절접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안에 나뭇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안에 이 나뭇가지 푹 깎아서 하는 거고, 이건 껍질만 살짝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이지만 틀려요. 그래서 요건 기접.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라서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옆에 원대에다가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무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건데, 수형이라고 그러죠. 나무의 형태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런 용도가 다 틀려요. 요건 이제 이 접목 도구들이죠. 그죠? 도구. 랩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뭐, 가위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해면은, 이렇게 눈접을 봤을 때, 눈접목을 하는 걸 봤을 때 눈을 따내고, 그리고 껍질을, 요건 이제 이런 봄에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고 따낸 눈 모양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둥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여기다가 뭐를 해요? 랩으로다가 감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고, 요건 이제, 이 잘라가 밑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치면 위로다가, 방향만 틀리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합접은 하는 건 이렇게, 앞에서 합접을 봤죠. 그죠? 이렇게 하고, 깎기접. 요거는 이제, 아까 4번 같은 경우죠. 그죠? 이렇게 껍질하고 원대를 살짝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깎기접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합접. 요거 이제 합접법, 눈접 한 거고, 복접. 그리고 이제 깎기접. 그런 식으로 요거를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식 저기를 그림으로 보면 눈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는 눈만 잘라서, 요건 이런 봄에 해야 돼요. 이 원목이 물이 올라가지고 껍질만 살짝 벗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물이 오르지 않으면은, 싹이 오르기 전에 이제 껍질 안에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시기에 하는 거예요. 잎이 나오면 안 돼요. 잎 나오지 않은 저기가 있을 때, 잎이 순이 나올 수 있는 접순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니까 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고, 저기 쪼개접이라고 그러죠. 쪼개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대목, 이 접순 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목을 잘라서 하는 이 접순, 깎기접. 요거는 이제 껍질만 살짝 깎아가지고 하는 그런 접이고, 혀접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 설접이라고 얘기했죠. 설접.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반복된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버를 갖다 물려요. 요게 이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수박.
수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박이나 요거는 이제 그 해가지고 요건 떡잎이 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 클립 요거 그 이 저기 집게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이 저기 뭐야 그 접목 전용 집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것도 접목을 많이 하고 박을 심어가지고 그 저기를 싹이 나오면 이렇게 싹이 나와서 줄기가 약간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이 수박 그 저기를 키워가지고 접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접목이란 같은 개체, 식물의 개체 또는 비슷한 조직, 이걸 저기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저기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접수와 대목을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설명했듯이 접수, 요거는 뭐예요? 수박, 대목은 뭐예요? 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키워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이 접목을 하는 그런 거 저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수박 키우는 분들이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농가 중에서 아마 수박 그 하우스나 이런데 입식 벌어놓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배워보고 싶으면 그런 데 찾아가면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접목도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할 저기는 아닌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잠시 영상을 스톱 시켜가지고 이렇게가 이 저기를 하면 돼요. 캡처를 하면 돼요. 캡처를 해서 배우시던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 수박이나 이런 거 저기 하시던 농가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자료들이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접과 합접이 있고 그래요. 참 오이와 참외 같은 경우에도 이 합접을 하는 경우가 다 있고 어쨌든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는 뭐 이런 농업에 상당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그 기술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목을 계속 저기 해보면은 접붙이기는 오전에, 그래서 오후 3시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접목 직전에는 대목과 접수, 시들기 직전까지 물을 억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기가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사육농가에서는 좀 뭐 전문적으로 할 저기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쪽 이 저기 뭐냐면 1월 달서부터 아마 저기 될 거예요. 농민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각 그 장목반별로다가 뭐 수박 장목반이라든가 참외 장목반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해요. 이런 교육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 가장 큰 특징으로는 두 개체의 장품을 모두 가진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각각의 그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걸 저기라고 그래요. 접목. 또 분주라는 거는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나눌 분자를 써서 뿌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나눠서 이제 하죠. 우리가 가장 큰 이 저기로 알기 쉬운 거는 마늘도 일종의 분주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마늘 저기를 한 통이 뭐 6쪽이라면은 그걸 6뿌리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한 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게 그게 분주예요. 마늘 심는 걸 분주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분주예요. 난도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뭐 작약이나 이런 거 이렇게 난 같은 종류가 많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분주를 할 수 해요. 딸기도 분주로 하고
딸기를 분주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어요. 예, 딸기를 가을 되면은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딸기 그 재배 농가에다가 하는 거죠. 이건 씨로다가 하는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딸기는 분주로 다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분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게 분주거든요. 예, 감자 이거 분주에 쪼개죠. 이렇게 하고 고구마도 그래요. 예, 고구마도 이게 줄기식물이에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는 거 이것만 뭐 다 꽃적이고 예, 분수하기 좋은 식물에는 국화도 있고 은방울꽃도 있고 작약 뭐 제비붓꽃 뭐 커베라 뭐 아르베니아 뭐 이런 저기는 외래종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저기니까 토착종이니까 뭐 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여기서 이제 국화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분주를 많이 좀 해서 이렇게 심으면 경관 미론으로도 좋고 가을이 되면은 또 저기로도 도움이 되고 특히 토종풀 사육 농가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씨앗으로 하는 거는 파종법을 가는 거죠, 그죠? 씨앗은 이제 한 줄기에 보면은 씨앗이 많이 달리죠. 예, 이 번식을 이제 그 식물 자체가 후손을 이제 많이 저기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생산해내죠, 그죠? 그걸 이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은 그렇게 발화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다가 채취에다가 관리를 하면서 하면은 많은 개체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분주나 이 전목, 삽목 이런 저기는 한정이 좀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동시에 많은 이 개체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산물을 이렇게 씨앗 저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상추,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예, 이런 거 저기 있고, 반면에 이제 호박, 수박 이런 건 저기도 접목도 가능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씨앗을 저기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다량으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직접 파종하는 경우도 있고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식을 많이 하죠. 뭐 고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 들깨, 콩 뭐 이런 것도 거의 요새는 뭐 해가지고 하우스에 이제 키워가지고서 갖다 이식을 하죠. 직접 밭에다가 직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벼도 이식을 하죠. 근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직파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직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어디죠? 우리나라 바다를 막아서 갯벌을 농토로 만든 그런 데에는 직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범위가 크니까 모내기 하거나 이식을 하기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직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예. 그래서 이 식물은 씨앗이나 군유 뭐 이런 저기를 해서 하는데 발화 조건은 그래요.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크게 다루진 않을게요. 예. 발화도 똑같아요. 예. 여러 가지 쉽게 광발화가 있고 여기 저기인데 발화 저기에서는 광발화가 있고 암발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햇빛을 제대로 받는 상태에서 발화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또는 약간 어두운 데서 발화를 시키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구분을 하면 돼요. 거기서 보면은 광발화 같은 경우에는 상추, 배추, 양배추, 당근, 딸기, 사과 이런 게 광발화가 좋고 암발화는 고추, 오이, 수박, 참외, 파 뭐 이런 거, 예,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암발화가 좋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예, 이상 마칠 텐데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세밀하고 이런 걸 좀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삽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